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여러분과 함께할 꿀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신라왕조 전기에 어떤 임금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백성들을 생각했던 성군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보통 임금 100명이 있으면 그 안에 능력 있는 임금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진정 백성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국정에 힘을 쏟는 정말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임금님은 한둘 나올까 말까죠. 능력 있어도 굉장히 무섭게 하는 그런 폭군들이 사실은 더 많은데요. 나머지 임금들은 대체로 무능하거나 그냥 세월이 좋아서 그저 그렇게 흘러가거나 아니면은 신하들이나 친척들한테 휘둘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무지막지한 폭군이든지 나라 재산을 거덜낸 그런 임금들이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4명의 임금 중 2명이나 그런 성군이 있습니다. 성군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체로 사후에 백성들의 평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그 임금님 때가 살기 좋았어, 그 임금 덕에 살만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만큼 또 좋은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임금들이 2명이나 나옵니다. 한번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자, 앞서 지난 시간에 신라 석시왕조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9대 버류 이사금, 또 10대 나해 이사금, 또 11대 조분 이사금, 12대 첨해 이사금, 이렇게 4명이었죠. 자, 다 석시입니다. 탈해왕의 후손이었던 버류부터 이 석시왕조가 시작되죠. 앞서 석탈해를 포함해서 앞으로 16대 임금까지가 석시 임금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석시 임금들, 버류, 나해, 조분, 첨해, 이때 구체적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든지 또는 주변에 백제나 가야, 또 위에서 말갈, 또 오른쪽에서 매, 이런 계속된 침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나마 여기 11대 조분 이사금 때는 일단 자연재해가 좀 적었고요. 또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 덕에 백성들이 좀 살만했었죠. 그래서 이때 석시 왕조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이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즉위하게 된 요 12대 첨해 이사금, 이 사람은 또 정통성도 없이 이복형이 죽고 나서 왕위를 탈취한 데 이어서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또 이거를 막으려고 계속 정적들을 막 제거하다 보니까 민심을 잃고, 역시 하늘이 여기에 맞장구를 쳤는지 재난에 전쟁에 정말 몇 종 세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14년 만에 반란으로 다시 피살되고맙니다. 자, 이제 첨해왕을 제거한 반란 세력들이 이제 새로운 인물을 추대하려고 합니다. 바로 11대 조분왕의 사위인 김미추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김씨가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탈해이사금 때 김알지란 인물이 탈해왕에 의해서 등용이 됐었죠.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이제 김씨가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대를 이어서 어느 정도 왕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귀족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미추가 왕위에 오른다면은 신라 최초로 이제 김씨가 드디어 왕위에 오르는 것이 되겠죠. 이때 이 미추 역시 조분왕의 사위 자격으로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이전에 이 탈해왕 역시 2대 남해왕의 사위로서 왕위를 계승했죠. 신라왕실에서는 사위라면 아들 못지않은 그런 왕위 계승 자격이 된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도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박씨 왕조 중에 있다가 박씨 왕조 속에서 석씨, 탈해가 즉위한 것처럼 이번에도 석씨 왕조 속에서 이번에는 김씨, 이 미추가 즉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즉위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첨해왕을 제거하는 반란에는 성공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전에 그 첨해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몇 달이나 지나서야 미추왕이 간신히 13대 임금으로 즉위를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첨해왕을 추종하던 세력들의 반란이 계속되죠. 미추왕은 드디어 재위 2년쯤 돼서야 국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 첨해왕 역시 자신의 아버지였던 골정, 이 사람을 갈문왕으로 추봉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문왕이 조선시대 그런 대원군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왕이 아니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이제 갈문왕으로 추봉을 한 것이었는데요. 역시 이 미추 이사금도 자신의 아버지였던 구도,
기말지의 5세손이 되는데 이 구도를 갈문왕으로 추봉하게 됩니다. 미추왕이 신라왕조에서 몇 안 되는 아주 대단한 성군이었는데요. 자, 미추왕의 업적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추왕은 일단 그 왕권이 좀 안정이 되고 국정을 장악할 만하니까 이제 백성들의 삶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순행에 나섭니다. 자, 순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왕이 전국을 이렇게 뺑뺑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지방관을 파견해서 뭐 소식을 들어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그것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지방관들이 부패했을 수도 있고요. 또 왜곡된 정보가 흘러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백성의 삶에 관심이 많은 왕들이 이런 순행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또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더 주어야 할지를 파악을 하게 되죠. 이것을 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그 성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행이기 쉬운 게 아닙니다. 순행이 우리가 뭐 여행을 한다고 해도 뭐 한 지역만 뭐 최소한 2군데 정도 이렇게 갔다 온다면 모르겠지만 수많은 곳을 이렇게 일일이 다 다니면서 그리고 여행이 아니잖아요. 백성들 삶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전국을 뭐 다 돌진 않겠지만 몇 개 지역을 이렇게 돌고 오다 보면은 굉장히 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감행했다는 것이야말로 백성들을 정말 크게 생각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2대 첨예왕 때 도당이란 걸 이제 만들었다고 했었죠. 당시 이제 남당이라고 하는 이름의 도당을 만들었습니다. 남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신하들과 정치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뜻대로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상당한 그런 좋은 의견을 안출해 내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선시대 경연과 또 유사한 그런 형태로 신하들과 의견을 토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댕도 다니고요. 또 지방의 또 지방관들도 이제 적절히 파견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이제 종합이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통해서 민생 안정책을 수립하는데요. 일단 각 지방에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신들, 이제 지방관이 될 겁니다. 그런 이제 지방관들을 파견하고요. 가장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라에서 이제 부역으로 징발을 하면은 이 백성들이 농사 짓는데 굉장히 이제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신하들이 계속 이제 왕에게 새로 좀 궁궐을 지어서 왕의 위엄을 드높이십시오. 이렇게 계속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미추왕은 직접 백성들을 돌아보고 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지금 부역에 징발을 하면은 백성들이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겠다라는 생각에 궁궐은 물론이고요. 지방에서 하는 부역까지도 전부 금지를 시킵니다. 이것만 해도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 반대로 나라에서 궁궐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임금이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아무리 정치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백성들 이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농사일 하던 거 다 두고 나와야 되죠. 또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다 떨어져야 됩니다. 나 없어도 씩씩하게 살아야 해. 심지어는 먹을 것까지 자기들이 준비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정말 백성들의 삶이 파탄나는 것이 바로 이 부역입니다. 근데 이 부역을 금지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군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선에서도 정말 정치를 잘하고 백성 입장에서 확고한 정책을 폈다고 할 수 있는 뭐 광해군이라든지 또는 뭐 흥선대원군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나중에 이 궁궐공사 때문에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 고려라든지 또 신라 통일신라 때도 이런 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민심을 잃고 왕들이 위험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민심이 왕을 더 좋아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또 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군사적인 면까지 모두 안정이 됩니다. 이 당시 이제 백제가 이제 고이왕 때였어요. 고이왕이 신라를 계속 이제 침입하려고 합니다. 백제랑 관계가 이제 좋기도 하다가 또 나쁘기도 하다가 이런 형태를 반복하는데요. 이런 게 안정되다 보니까 군사력이 강해지죠. 이러니까 고이왕이 이제 2번이나 침입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 침입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13대 미추이사금 신라 김씨 최초의 임금이었고요. 22년간 재위에 있으면서 오로지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에 또 백제가 이제 계속해서 침입을 해오는데 이것 때문에 간신히 격퇴는 하는데 국경 마을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 마을을 순행하다가 결국 과로로 세상을 떠납니다. 백성들은 이 미추이사금이 죽은 뒤에 미추왕을 신으로 모시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지켜주길 바랬다고 하네요. 물론 여기에는 좀 과장된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신라에서는 이제 김씨 최초의 임금이고 나중에 이제 17대 뇌물 마립간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신들의 선조인 미추이사금을 높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대체적인 그런 기록을 봤을 때 백성을 사랑했던 그런 성군인 것만은 확실했습니다.